2부 들어갔습니다. 예, 2부 시작과 동시에 우리 장근호님이 별풍선 선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할 거야. 아살라 말라이꿍이라고 하는, 예, 우리 힐스룩 재은님 감사합니다. 자, 2부 순서 들어가면서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예, 이거를 하면서 아마 이제 좀 아프고 슬프고 좀 힘든 이야기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는 제가 아니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분 저분.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별풍선 10개 넣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예, 더 열심히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10년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서 이러저러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 물 한 잔 마시고 2부를, 예, 1부 끝나자마자 2부네. 예, 1부하고 2부 사이에 뭐 좀 넣을까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늘 어렵고 힘든 아픈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예, 말씀드리냐고. 리부팅 하냐, 방송 다 놓쳤어요. 제 방송 보세요. 요럴검택님. 이분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시는 것처럼 2002년도 하면 여러분들 무슨 사건을 기억을 하시나요? 2002년도에 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 예, 아마 월드컵,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했죠. 예,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해죠. 그리고 그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그 열린 대회에서 놀라운 것, 예, 바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여기 오신 분도 아마 그 월드컵 다 보셨을 텐데, 사실 2002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해. 2002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도 있었고, 또 연평해전도 사실 2002년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영화로도 나왔죠. 물론 영화 내용에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 하에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하에서 연평해전에 대해서 뭐 제대로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데, 그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던 게 바로 그 또 연평해전이었던 거죠. 사실은 당시에 우리가 평화의 시대였고, 요 6.15, 당시에 6.15 남북, 예, 2000년 6.15였죠. 2000년 6.15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금강산이 열려서 북한의 금강산을 이제 우리가 갔었던, 예, 그런 사건, 그것도 이제 바로 그때 있었던 그 평화와 동시에 또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겼던 때도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2002년 연평해전은 명확하게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될 전쟁이었지만, 당시에 비극적으로도 남북 간의 대치, 그리고 저쪽에 어떤 북한 쪽의 급진 세력에 의해서, 급진 군부 세력에 의해서, 예, 교전이 벌어졌었는데, 당시에 또 우리도, 예, 큰 피해를 입었지만, 여하간 전쟁에서는 이겼었죠. 그게 이제 당시에, 예,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천안함 사건 때, 예, 그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전히 지금도 그것이 진짜가 뭐냐라는 논쟁이 계속 있는데, 이후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예, 이른바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가 다시 세워진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이 날 건데요. 우리 열혈검택님, 저 바이크로 100km에서 하늘로 날아서 죽을 뻔했던, 왜 그랬나요? 참. 예, 그리고 힐즈룩 재은님, 예, 맞다, 연평해전. 열혈검택님, 오늘 미선이 효순이 추모제가 있었어요. 지인으로는 김광진 의원님과
솔롱구 스님이 한 현장에 있었어요. 솔롱구 스님이라는 분도 있나요? 제가 모르는 분인데 이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하나 예, 중요한 사건, 예, 바로 노사모 노무현 대통령이 예,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또 그 해도 역시 2002년 예, 2002년이었죠. 예, 칠성판의 비애님, 예, 2002년 3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예, 노무현 후보죠, 당신. 노무현 후보 광주 경선 승리.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예. 열혈곰탱님, 정원진, 솔롱구 스님이 정원진, 예, 우리, 이분이 가수인가요? 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 정원진 님이 저한테 주신 그 CD를 하루 종일 듣고 다녔는데 그 노래 불렀던 그분이 바로 우리 정원진 님이 맞는 건가요? 그 노래? 아, 그 다섯 번째 노래 그렇게라는 노래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우리 정원진 님이 저한테 직접 사인을 해갖고 6월 6일 현충일 날 장준하 선생님 묘역에 가서 진짜 애국자 장준하 선생님의 그 추모제 예. 를 했는데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정원진 님이.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해갖고 CD를 한 장 줬는데 그걸 오늘 들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래가 좋았어요. 특히 다섯 번째에 그렇게라고 하는 노래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제가 다음 주 방송 때는 여러분들한테 예, 이 노래를 1부와 2부 사이에 들어갈 때 한 곡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작곡가 겸 작사가고 또 가수도 하고 그런 거죠. 작곡, 작사, 그리고 노래도 직접 부르는 이런 훌륭한 분을 제가 그날 너무 듬성듬성 봤군요. 예, 형님 소식 듣고 간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 열혈곰탱님하고 우리 정원진 우리 가수하고 이게 세 사람 모아놓으면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한번 직접 불러주시나요? 그건 안 되고요. CD로 틀어드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직접 불러주려면 제 옆에 서서 해야 되는데 밤 9시에 여기 와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CD로 제가 틀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2002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예전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노사모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 정치 팬클럽의 힘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 또한 그때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바로 오늘 그날입니다. 예, 오늘이 6월 13일이잖아요. 2002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날 불행한 사건 정말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이날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더라고요. 2002년 6월 13일이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일 날이라서 이날이 이제 당연히 투표일이니까 선거일이니까 휴일이었던 거예요. 이 휴일이었던 이날 오전 10시 45분 아침 10시 45분에 경기도 양주 제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3,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경기도 양주군 광정면 효천리 56번 지방도로에서 아주 불행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훈련 중인 미 2사단 44 공병대 소속의 장갑차, 우리나라 말로 하면 궤도 차량이라고 하죠. 궤도 차량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크레인에 요즘 포크레인에도 이제 있고요. 불도저 같은 경우 이 궤도로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거죠. 탱크, 장갑차 이런 데 이제 주로 많이 있는데 이 궤도 차량, 즉 장갑차에 의해서 당시 이제 갓길, 인도가 없는 이렇게 이제 찻길이 있고 옆에 약간 흙이 좀 있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던 당시 여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신효순과 신미선 양이 그 장갑차에 깔려서 숨지는 아주 끔찍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런데 이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날이 사실은 사망한, 예, 이날 이제 사망한 우리 신효순 양하고 신미선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단짝으로 아주 가까웠던 친구 사이였대요. 그런데 그날 바로 신효순 양이 바로 생일 전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오늘이 마침 14일이 생일인데 13일이 선거일이고 하니까 노는 날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효순이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축하를 받기 위해서 가던 그 길이 결국 마지막 길이 됐고, 그리고 이날 효순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갔던 아이들은 친구를 축하해주지도 못했고, 또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악몽의 그날이 되고 만 거죠.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고였다라는 점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월드컵 축구가 한참 막 엄청난 열기, 그리고 또 이 16강, 드라마틱한 16강을 이제 16강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뭐 기억하신 것처럼 16강에 올라갈 때 안정환의 헤딩 골든골,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강에 가서 기적적으로 이탈리아를 또 꺾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4강으로 올라가니까 뭐 난리 그런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처음엔 뜨거운 관심이 아니었고, 오필슨 코리아로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떠들썩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민원연 수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후에 이것이 그냥 이대로 그냥 비극적이고 슬픈 사고지만 이것이 일부러 일어난 어떤 범죄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약 5달이 지나가던 바로 그해 2002년 11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네. 그날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광화문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가 아니라요, 오늘이 정확히 얘기하면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2002년에 사고가 있었던 거고요. 2016년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됐어요. 저도 한 10년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글을 한번 썼고, 그 글을 쓴 게 또 엊그제 같은데 그게 또 벌써 4년이 지나서 벌써 14주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 일어났던 10주기 때 효순 미선 양에 대한 추모글을 오마이뉴스에다가 써서 기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도 얻지 못했던 이 사건이, 이 사고가 5달이 지난 2002년 11월 30일 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발적인 이슈 중심으로 서게 됐느냐. 11월 30일이었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날 대한민국 광화문 인근에 그 미국 대사관이 현재 있거든요. 그 미국 대사관 인근으로 효순 미선을 추모하는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이날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한 촛불 집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촛불 집회를. 그 가장 많은 저항 방법도 이제 촛불을 들어서 이제 했던 거고. 근데 이게 그 이전까지는 촛불 집회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새로운 그 집회 형식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촛불 소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촛불 소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촛불 소녀라고 해갖고 미국 대사관 인근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 명,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11월 30일이니까 이미 겨울이잖아요. 밤이 되면 촛불을, 그러니까 퇴근하고 다음에 이제 오니까 그 추운 거리에 촛불을 들고 나가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추모제 매주 일주일마다 그 후에 매주 일주일마다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12월 7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무려 5만 명이 모입니다. 5만 명. 말이 5만 명이죠. 잠실운동장, 야구장이 그 10,000원 꽉 차면 몇 명이냐?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35,500석이 잠실 야구장의 그 전체 숫자거든요. 5만 명이 처음에 정말 그 미국 대사관에 한 100여 명 남짓, 200명 남짓 정도가 촛불을 들고 와서 효순 미선양을 추도하는 초를 들었는데, 그렇게 처음 11월 30일 날 들었던 초가 일주일 후인 12월 7일에는 5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5만 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4일에는 10만 명 2배, 5만 명의 2배인 10만 명이 그야말로 광화문을 꽉 채우고 모두가 다 초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을 든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촛불을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시위는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든지 한총련 무슨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재하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첫 번째 효순 미선양의 촛불 집회를 할 이때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복을 입은 또 다른 효순이와 미선이, 바로 그 또래의 친구들, 그리고 바로 효순 미선양의 바로 2회 내지 3회 선배 되는 고등학생, 남녀 고등학생들이 대거 촛불을 들고 효순 미선양의 추모를 위해 조용히 촛불을 들고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른바 촛불 소녀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여러분, 초 들고 서 있는 교복 입은, 그게 바로 여기서 처음 시작이 됐고 유래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무슨 광우병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시위가 바로 촛불 집회, 효순 미선양에 대한 시위였는데요. 왜 도대체 그렇다면 처음에는 왜 그렇지 않았고, 우리 더 알맘님 그 불의에 저항하던 뜨거움이 지금 왜 이런지, 지금은 그래도 바로 그때 당시 촛불 집회 저는 또 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14년이 됐죠. 지금 이번 총선이 우리가 이른바 광주는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거기를 다 이른바 국민의당이 다 차지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이 된 힘, 저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당시에 싸웠던 20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의 20대의 중심 세력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투표의 힘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오히려 그거 아닐까요? 우리 29년 전에 6월 항쟁에 참여했던 100만의 군중, 바로 7월 9일 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 열렸던 바로 그 서울 광장,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100만 인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갔는지, 그걸
오히려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그때 30대였으면 지금은 60대가 됐을 거고요. 그런 60대가 된 사람들이 지금 결국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라는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효순미선 양이 바로 그때 숨지고 나서 그런 참혹한 사건이 났을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별로 그렇게 없었는데 왜 5달이 지난 11월 달 말에 가서야 왜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면서 초를 들었느냐.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이거였어요. 처음에 이 사건이 났을 때요, 당시 미 이사단의 이 사단장, 고위 미 장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똥 아우라님. 근데 그 사건이 단순 사고는 아니었다는 설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사고가 난 것이 당시에 이제 장갑차가 교행을 하고 있는데, 교행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가 교행하는 과정에서 운전병이 그 아이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밟고 넘어가는 그러한 사고가 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황금똥 아우라님, 이 아이디를 좀 부르니까 좀 그런데, 어떤 설이었냐면, 사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운전병은 아이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걸 틀게 되면 교행을 하던, 마주에서 이렇게 오고 있던 다른 장갑차와 부딪힐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장갑차가 충돌할까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아이들을 이런 그 얘기가 이제 사실은 상당한 의혹으로 지금도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전병이 과연 진짜로 아이들을 보고도 사고를 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 그 부분은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당시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이게 그 목숨을 잃게 됐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해자는 교통사고에 준해서 가해자는 적정한 처벌을 받고, 그리고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뭔가 문제가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납득 가능하고 타당한 그런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기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당시 효순미선을 처참하게 사망하게 만든 당시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그리고 이 장갑차의 관측병이죠. 관측병은 밖에서 이제 보면서 지금 현재 뭐가 있다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안에서는 운전을 하고 관측병은 서서 밖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무전기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관측병들은 해가지고 말로 어쩌저쩌 떠들면 이 운전병은 여기서 들으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요만한 요 관측 장소에서 보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뭘 주의해라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걸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 운전병, 그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그리고 관측병이었던 페르난도 니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가실이든 아니면 고의면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근데 어쨌건 과실이든 뭐든 처벌은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11월 20일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6월 13일 날 사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 약 얼마입니까? 11월이니까 7, 8, 9, 10, 11. 약 5달이 지나간 바로 11월 20일과 22일, 이때 미 8군 군사법정에서 가해자였던 마크 워커와 페르난도 니노는 차례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게 죄가 없는 걸로 나온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을 죽었는데 이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
라이트 칠시님 의심이 가네요. 유유 이렇게 하셨고, 황금똥 아우라님 무죄. 그리고 우리 더 알맘님 소파 협정 다시 해야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네요 라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다시 하고 싶어도 정부가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사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드 문제나 소파 문제나 다 똑같은데, 자, 소파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는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앉는 이런 소파하고 이름은 비슷한데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한미 행정협정에 대한 것이 바로 소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 행정협정이 바로 소파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하는 이 협정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일본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일본에도 주일 미군이 있어요. 우리는 주한 미군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주일 미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미국은 여러 나라에 자기네 군대를 주둔하고 있어요. 주한 미군도 있고 주일 미군도 있고, 필리핀에도 또 미군이 있고, 독일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마다 이 협정, 주둔군 지휘 협정이 다 제각각인데, 유독 대한민국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건데요. 당시에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게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건도 공무 수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가해자들은 전부 다 미군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효순미선이 당시 훈련 중에 이동 중이던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하니까 미군 당군은 가해자인 운전병하고 관측병을 2002년 7월 3일날 과실치사죄로 자기들의 미군 법정에다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소한 다음에, 우리하고 좀 다른 게 걔네는 배심원죄를 하잖아요, 재판에서. 그래서 여러 배심원을 두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소한 후에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다음에 2002년 11월 18일부터 그리고 23일까지 불과 6일 동안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때 당시에 모든 그 재판장에서부터 그리고 배심원까지 모두가 다 누구였느냐? 단 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현역 미군으로 배심원단과 재판장이 전부 다 구성이 돼요. 그렇게 미군으로만, 그것도 현역 미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군사법정에서 이들 운전병과 관측병은 모두 무죄를 받은 겁니다. 죄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5일이 지나가던 2002년 11월 27일 이 사람들이 배심원들에 의해서 전부 다 무죄를 받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5일 후인 11월 27일 날 아주 짧게 사과 성명을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준비되어 있던 자기네 나라 비행기를 타고 공군기지에서 바로 미국으로 떠났어요. 효순미선 양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죽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그들은 다 대한민국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서울 광화문 내거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 명, 두 명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손에 초를 들고 가서 촛불을 붙여서 촛불 집회를 열게 된 것.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바로 3일이 27일 날 짧은 사과 성명 하나 발표하고
무죄받은 지 5일 만에 떠나고 나서 3일이 지나가던 바로 11월 30일 날, 그들이 떠난 3일 날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른보다 더 정의롭고 용감한 우리나라 효순미선 양과 동갑이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내 친구 효순미선 양의 미선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촛불을 들고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 것 같나요? 예. 왜 효순이와 미선이가, 우리 친구 효순이와 미선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들이 왜 무죄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저질러도 무죄인가요? 그리고 왜 가해 미군들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하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이 학생들은 초를 들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국 국민이, 더군다나 그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그 죽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따져주지도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신해서, 어른을 대신해서 싸웠고, 그렇게 시작했던 조그만 촛불, 조그만 2002년 11월 30일 날 학생들이 초를 들고 따지고 항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일주일 후에 열렸던 12월 7일 촛불 집회는 5만 명이 모여서 항의를 했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인 14일에는 바로 1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거죠. 예. 이 잘못된 이 소파 협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항의한 건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중에서 기소하지 않는,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2011년도, 지금보다는 좀 오래전 얘기긴 한데, 당시에 주한미군 범죄가 연간 연간은 아니고요. 약 5년 사이에 한 1,500여 건 정도, 주한미군 범죄가 있었는데요. 이 주한미군 범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무슨 뭐 여성을 성추행하거나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뭐 시끄럽게 떠드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영어로 항의를 했던 우리나라 국민을 지하철에서 내려갖고 집단 폭행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뭐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니까 택시기사가 쫓아갔더니 그 택시기사를 뭐 집단 구타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죽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1,500여 건 정도, 약 5년 동안 벌어진 1,500여 건 정도니까 1년에 한 300여 건 정도 꼴로 이제 범죄가 벌어진 건데요. 이 중에서 구속수사 의견을 우리 대서 구속수사를 했던 사건은 몇 건 정도가 될 것 같으냐? 4건입니다. 4건. 딱 4건. 네, 이 1,500건 중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속 기소 의견을 냈던 것도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인데도 그것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없는 것. 그리고 또 거기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남들이 볼 때, 미국이 볼 때 주권이 없는 나라, 이른바 전시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매니저님께서 쓰신 거 보면, 현재 동아시아에는 일본, 한국, 괌을 포함해서 미군이 10만이 주둔하고 있죠. 그 중에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그쵸?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다가 주는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딨어요.
이 작전권을 넘겨준 것도 정말 6.25 전쟁 때, 예, 우리나라 장군, 유재홍인가요? 우리 매니저님? 유재흥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전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큰 공을 세웠네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전쟁에서 큰 참패를 해갖고,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이 미군 메가더에게 우리나라 작전권을 전부 다 그냥 넘겨줘 버렸죠. 그렇게 해갖고 그때 6.25 전쟁 때 그 한심한 장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니까 다급한 그 마음에 그냥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을 넘겨준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바로 그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해수해 오겠다. 그래서 자립국방, 자주국방, 그리고 사자 외교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건데, 유재흥이죠. 유재흥 현리 전투에서 참패하면서 그렇게 해서 넘겨준 게 지금까지도 넘어오지 못하는데, 미군의 입장에서 걔네들은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 무슨 권리가 있냐, 자기네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전시작전권은 가져와야 되는 거죠. 현재 저희가 평시작전권은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회수해 왔는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한 거죠. 예, 한나라당이 막았죠. 똥별도 막았죠. 예, 똥별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없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유명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었죠. 예, 북한보다 10배 이상의 뭡니까? 국방비 예산을 쓰면서도 어떻게 북을 이기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임종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재밌는 말씀을 그 국방위원장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국정감사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장관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를 보고 따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에 좀 당황해갖고, 무슨 취지의 질문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니까, 뭐 임종인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그 군대는 바로 북한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하면서 뚱한 표정으로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보다 근 30년 넘게 30년간 우리보다 우리가 10배 이상 돈을 쓰고 그 북한은 한참 떨어지는 돈을 쓰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나라는 북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뼈 있는 농담을 해갖고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까지 무능한 것,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파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시작전권부터 우리가 찾아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이런 잘못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처벌이라도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 바로 오늘이 그 효순미선양 장갑차 압사 사건에 바로 14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그거 외에도 더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열혈곰탱님, 연고 없이 해외여행이 잦은 자가 그조차도 안 받겠다고 했죠 라고 했습니다. 한금동아오라님, 방산비리가 문제죠. 방산비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있는 부분을 바로 이번에 이제 더민주 정책위원회에서 1호 법안으로 낸 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단죄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0배를 쓰든 100배를 쓰든 벌레들이 다 먹어치우는데 남는 게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찌라시 박양님,
어서 오십시오. 햇살 가득님, 예, 익명님도 계시네요. BNB7750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순 위선장이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 14주기가 되는 날이고요. 따져보면, 그렇다면, 우리 효순 위선장 지금 살아있다면 몇 살이 됐을까요? 예, 당시 사고가 날 때 14살이었습니다. 오늘이 14주기. 그러니까, 만약 살아있었다면, 정말, 예, 28살, 어디선가 예쁘게 직장을 다니고 있을 나이일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세댁으로, 네,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뭐 어떤 그 더 큰 꿈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효순 미선양이 28살이 되는 올해, 그러나 그 아이들, 예, 살아있지 못한 가운데 14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저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송건나사님, 군인답게 총살이 답이 아닐까요? 황금똥아우라님, 그놈들은 총알도 아깝네요. 뭐 너무, 하여간 단호한 처벌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또 역시나, 예, 이 세월호 사건을 숨긴 자들이 범인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효순 미선양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만약에 이 사건이 그렇다면 올해 지금 일어났다면, 그러면 지금은 좀 더 그때보다 나았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본다면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특히나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주일미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하고 처지가 더 참담한 이유, 주일미군은 그러면 어떠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일미군은 우리하고 정말 다릅니다. 거기는 살인 또는 강간, 예, 등 강력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먼저 체포하기 전에 그 미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경우에만 계속 그 미군이 관할하도, 이것도 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오키나와 이번에 32살짜리 그 미 해병대 군인이 20살 먹은 일본의 그 여성을, 예, 성폭행할 목적으로, 예, 그 사람을 이렇게 납치해서 결국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한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일본 오키나와 지금 난리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하고 오키나와 전 주민들이 다 분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선 지금 이거 우리보다 그래도 더 나은 이 주둔군 지휘협정 이 부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범죄도 12가지로 제한해갖고 구속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12가지로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한미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병 인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 주둔군 지휘협정을 맺고 있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일본은 잘못한 미군을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주한미군의 모든 범죄,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범죄를 자행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신병 인도가 가능하도록 소파를 개정해야 된다.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한미 행정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등한 한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예,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여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혈맹이고 우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앵무새처럼 그런 말만 되풀이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공허한, 예,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불평등한 우리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말하는 게 싫지만 저희 나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승전국이 아니라 더 최악인 듯 합니다라고 쓰셨어요. 그렇죠?
8.15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8월 26일 날 방송이 언젠가요? 우리가 다음 방송이 20일이고 그 다음 그러니까 2주의 방송을 하면 그게 아마 8월 26일 어간이 될 것 같죠? 2주 방송이 그때 제가 27일 날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앞으로 두 번째 방송인데 6월 26일 날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27일 날 백범 김구 선생님과 관련한 특집 방송을 할 겁니다. 6월 26일 날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두희에 의해서 흉탄에 서거한 날인데요. 그때 백범 김구 선생님과 관련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당시에 목숨을 잃게 된 과정에서 그리고 이 해방 과정에서 춤추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왜 울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 한금동 아우라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비리는 정말 끝까지 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해서 안 되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생계형 비리라고 옹호했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인식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이적 세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공안 사건으로 사람들 잡아가지 말고 바로 고위공직자로 있던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나라겠죠. 우리 여러검생님 누군가 그랬습니다. 우린 미국의 콜로니라고요. 콜로가 뭔가요? 다 국부덕이시죠. 저 알아듣는 얘기를 해서 콜로가 뭐지? 저만 모르는 건가? 이거를 찬양해야죠. 우리 국부 나라 팔아먹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식민지를 옮기신 이하장 철거하면 안 되나? 그 국부라는 얘기도 농담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국부입니까? 국부는 뭐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자기가 그냥 국부라고 해서 무슨 뭐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위나 아래나 참 뭐 그게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큰일이죠. 김구 선생님이 전쟁을 준비했는데 군대가 출전하기 전에 핵이 떨어지면서 요 얘기는 제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을 읽어보시면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 한금동 아우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 장준하 선생님도 바로 이때 낙하산을 타고 본국으로 내려와서 교전을 하다가 장렬히 사망한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군대가 출전하기 전에 핵이 떨어지면서 라고 하셨고 방산비리 민족 반역 같은 집단들이라 봅니다. 콜로니는 식민지라는 뜻이라고 하시네요. 콜로니가 식민지 이게 그러면 이게 영어인가요? 콜로니가? 영어로 식민지라는 말이에요. 돌베개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거 배웠어요.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걸 오늘 배웠습니다. 당근 국부 아니죠? 그리고 송곤나사님, 본보기로 몇 놈만 공개처, 그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북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 양아치, 그쵸. 참고로 남베트남도 수치로는 세계 군사력 5위권에 있었는데 방산비리로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졌죠 라고 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 직접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베트콩도 직접 만났고 또 우리나라 군대 맹어부대 백마부대 이런 그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에서 있었던 잔혹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직접 보고 듣고 그 피해자들도 만났고 그래서 이야기도 했는데 한번 나중에 제가 그걸 적절한 계기점에 제가 또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건단사님, 알마님, 아시는가 보네요. 알마님을. 송건단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있고, 베트콩 이야기도 재미있고, 슬프고, 안타깝고, 창피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군 증오비도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괴롭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또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오늘 빵 짓는 농부님,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거를 협찬해 주시는 우리 이종기 대표님 모시고
빵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니까 또 굉장히 또 들을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얘기도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연세대학교 내에 있는 추모비에 대한 이야기, 그 추모비에 있는 숫자, 사연도, 예, 여러분들, 예, 보시면 되고요. 제 방 걸어놔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몸이 흉하다님 혹시 제 방 거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예, 제 방 거는 법을 제가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방 거는 법을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당연히 제 방을 걸어드리지요.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바로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 방송사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저장돼 있는 걸. 그래서 그걸로도 보시면 되고, 예, 제가 한번 공부해갖고, 예, 바로, 예, 자주, 제가 이제, 생방을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생방 많이 못하게 되면, 제가 사실은 한번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될 것 같다가 이제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송을 하고요. 오늘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또 벌써, 예, 2시간이 할 때는 참 또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그 당시 금강산 관광을 가면 가장 먼저 들린 노래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들려드리는 반갑습니다 였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 2박 3일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귀환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버스 창창 밖으로 이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제목 다시 만납시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멈춰선 기계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묵4개 대한민국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엔딩곡으로 이 노래 다시 만납시다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방송, 예, 날에 다시, 예, 월요일날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몸이 흉하다. 예, 유튜브 검색하면 재방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검색하시면, 예,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원연 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6분 남았어요. 가지마. 여러분들님, 소문나사님 굿! 예, 방금 동아님 감사합니다. 더알맘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울곡 울산 전국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동아우라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인스룩제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 여러분님 유튜브 그냥 올리시면 파일도 흩어져요. 채널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그 복잡한 얘기 자꾸 저한테 하지 마세요. 예, TV만의 살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주에 봬요라고 하셨어요. 세가닥 무사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가닥님 별풍 11개 쏘셨어요. 아, 그러셨나요? 아, 예, 그러셨구나. 우리 별풍선 여러분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가닥 0416님, 예, 별풍선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1더하기 1은 귀요히로 해서 의미있게 주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아, 우리 세계다 공사위원님 또, 예, 2더하기 1은 기요미. 예, 22개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세계다 공사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내용 중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하시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별풍과 스티커가 질리는데 오늘은 낄 틈이 없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났고요. 안녕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꼭 기다렸다가, 즐겨찾기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